안녕하세요. 우리의 설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귀경길에 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모두 다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휴에도 우리 동료 시민들의 안전과 이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많은 대한민국의 제복 공무원들이 애써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당은 제복 공무원의 노고를 존중하고 그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약에서도 저희가 그걸 잘 준비해서 설명드릴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비대위 행사가 끝나면 연탄 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면 그동안에 우리 당에서는 외국 대사분들이라든가 국내 어떤 주요 분들에게 설을 맞으면 작은 선물을 드려왔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드리기 때문에 그 액수가 그렇게 작은 액수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올해도 예년처럼 그런 선물을 드리는 계획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우리 스태프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선물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돈을 모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쓴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와 철학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전부 연탄을 구매해서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7만 1,000장 정도 되는데요.
그 연탄을 저희가 기부할 것이고, 그 중에 2,000장 정도, 7만 1,000장을 하기에는 우리가 좀 무리가 따라서 2,000장 정도를 오늘 저희가 옮기는 그런 봉사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연탄은 겨울도 필요하지만 정말 연탄이 필요한 때는, 겨울에는 기부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정말 필요한 때는 지금부터 봄까지라고 합니다. 저희의 작은 생각이, 저희의 작은 성의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을 맞아서 설이 지나게 되면 정말 총선 전국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또다시 위성정당 창당을 우리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유감이지만, 이는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계속되는 적반하장에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지난해 여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복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일관되게 고수해 왔고, 민주당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병립형, 준연동형, 권역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선거제도가 자기에게 유리할 것인지 계속 주판알만 튕겨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입법 폭출을 거듭해 온 민주당을 상대하면서 준연동제의 유지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자매정당을 창당하기로 한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입니다.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양당의 이런 비민주적 편법에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기형적인 제도를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 고칠 수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은 것도 민주당입니다. 반칙에 반칙을 거듭하며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인데, 여당의 반칙에 대한 대응이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번지르한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우리 선거사상 최대의 짬짬이판이 될 모양새입니다. 통합비례정당의 지분과 순번을 두고 민주당과 소수정당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은 비례의식을 독식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일부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한껏 생색을 냈습니다. 그러나 소수정당은 꼬리칸에 만족하고 1등칸은 넘보지 말라는 민주당의, 다시 하겠습니다. 소수정당은 꼬리칸에 만족하고 1등칸은 넘보지 말라는 것이 민주당의 지금 태도입니다. 민주당에서 지도부에 대한 당내 반발을 막고 지난 선거법 야합을 정당화하며 의석수까지 최대한 챙기려는 일거삼득을 노리니 추한 비례의석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공수처 설립을 위한 야합 속에 탄생한 준연동형 비례제는 이제 민주당에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공학 수단이 되었고, 소수 정당에게는 자존심을 깎아먹는 가스라이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는 무엇을 보고 투표할지도 모르고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아사리판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불리는 총선을 이처럼 엉망으로 만든 데 대한 엉망으로 만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인력난이 격심한 필수 의료 분야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9년 동안 묶여 있었고 지난 정부도 하지 못했던 의대 정원을 결단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공백이 그만큼 급박했고 대다수 국민들께서도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의료개혁의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2025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인 만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대 정원 효과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먼저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과열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것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미 의협은 정원 확대 규모 발표에 앞서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고 어제는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빅5로 불리는 서울종합병원 중 일부 병원의 전공의들은 파업이 진행될 시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필수 의료 분야 수가 인상과 법적 부담 완화, 의료계가 요구해온 과제에 대한 정부가 수용 방침을 밝힌 만큼 이런 집단 행동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에 반대하는 파업으로 만약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게 된다면 의사의 본분을 저버린 것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파업이라는 극단적 행동이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들의 권익을 함께 정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일입니다. 의료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이른바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해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소외됨이 없도록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복지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